안녕하세요. 유한타증권에서 건설을 담당하고 있는 장윤석입니다. 오늘은 건설업종 하반기 주요 체크 포인트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 6월 24일 기준이긴 하지만 코스피 200 건설 같은 경우에는 2024년 YTD 수익률로 봤을 때 좀 코스피를 한 9% 정도 하회를 하면서 지지부진한 흐름이 좀 지속 중입니다. 유한타증권의 커버리지 종목 같은 경우에는 현대산업개발을 사실상 제외하면 모든 건설업종의 주가 수익률이 좀 시장 대비 부진한 상황이 지속되고 있는데, 그 이유로는 다양하겠지만 세 가지인 것 같습니다. 첫 번째, 하반기로 지연된 주택사업 원가율 개선 기대감, 그리고 인허가, 수주 등 좀 건설 경기 선행 지표가 부진한 점, 그리고 마지막으로 부동산 PF 부실화 우려 등에 따른 실적 기대감 약화가 주가 조정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삼성 E&A 같은 경우에는 주가 수익률이 원래 매우 좋지 않은 상황인데, 사실 이런 1에서 3번에 대한 우려 사항에 대한 해당 사항은 없지만 삼성 E&A 같은 경우에는 연초 기대를 모았던 주주 환원 정책의 유보, 전년 대비 실적이 좀 매출이랑 영업이익이 감소하는 걸로 이렇게 좀 전망이 되고 있는 만큼 개별적 요인으로 인한 주가 하향세가 지속 중입니다. 확인해야 될 점은 현대산업개발 주가가 연초 대비 홀로 코스피를 상회하면서 같은 업황 속에서도 좀 차별화된 흐름을 나타내고 있는데, 건설 경기를 이렇게 좀 둘러싼 다양한 부담 요인에도 불구하고 유사 시점 대비 밸류에이션 할인, 그리고 실적 눈높이 상향 두 가지 조건이 뒷받침된 점이 현대산업개발의 주가 차별화로 이루어지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확인할 수 있는 점이 2024년 초에 현대산업개발의 24년 예상 ROE 같은 경우에는 약 8.2%였는데, 이러한 유사한 수치를 기록했던 2020년 같은 경우에는 일평균 12개월 선행 PBR이 0.5배를 기록했는데, 원래 연초 PBR 대비해서는 과거 0.5배랑 비교했을 때는 35% 이렇게 좀 할인이 되어 있었던 상황입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이렇게 좀 삼성 E&A를 제외하면 GS건설, DLENC, 대우건설, 현대건설도 모두 좀 과거 유사한 ROE를 기록했던 시점 대비로는 할인을 적용을 받았는데, 결국 공사비 급등, 건설 경기 선행 지표 부진, 부실 PF 현실화 우려 등 좀 이런 매크로 이슈가 건설업종의 밸류에이션을 좀 누르는 요인으로 작용을 했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실적 측면에서는 현대산업개발 같은 경우에는 영업이익 컨센서스가 이렇게 좀 지속적으로 우상향하는 흐름을 보였는데, 결국 원인은 2024년 4분기에 기록한 영업이익 서프라이즈, 그리고 2024년 1분기 나타난 주택 원가율 개선세, 그리고 2024년 9월에 착공 예정인 광운대 역세권 프로젝트 포함한 이런 좀 이익률이 높은 자체 사업 파이프라인이 이렇게 가시화되는 점이 다른 건설사랑 차별점으로 이렇게 작용을 하면서 홀로 이익의 눈높이가 상향이 되었습니다. 반대로 삼성 E&A 같은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높은 밸류에이션에도 불구하고 2023년에 화공 부문의 신규 수주가 좀 부진을 했었기 때문에 이익의 눈높이가 좀 이렇게 하향되는 모습을 나타내면서 주가 수익률도 좀 저조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2024년 6월 24일 기준으로 유한타증권의 건설업종 커버리지 종목 같은 경우에는 상반기에 주가 조정이 좀 이루어지면서 과거 유사한 ROE를 기록했던 시점 대비로는 할인을 받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주가의 방어는 이루어질 수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 실적 눈높이, 상향 가시성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의 상대 매력도가 우위라고 보고 있는데, 이에 따른 좀 치선 호주로는 삼성 E&A를 제시를 하겠습니다. 국내 건설업종 종목들의 주가가 회복이 되려면 국내 건설 경기가 좀 회복이 되어야 되는데, 국내 건설 경기를 상반기 기준으로 좀 점검을 해보면 우선적으로 말씀드리는 부분은 인허가 같은 경우에는 2024년 4월 누계 기준으로 10.2만 호 기록을 하면서 17개월 연속 감소세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올해 초 정부가 제시한 2024년 주택 공급 계획은 54만 호인데 10.2만 호 같은 경우에는 약 19%를 달성한 수준이기 때문에 부진한 상황이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고, 과거 2021년, 23년 같은 경우에는 해당 연도의 1, 4월 누계 실적이 27%, 31%, 32%인 점을 고려하면 올해 같은 경우에는 19% 달성했기 때문에 사실 좀 정부가 제시한 수준의 공급이 달성하는 거는 좀 어려울 걸로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 건축 허가 면적 같은 경우에도 2024년 5월 누계 기준으로 70개월 연속 감소세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주택건설 인허가 실적도 좀 부진한 흐름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선행지표 같은 경우에는 건설 수주 같은 경우에는 경상 금액 기준으로 48.4조 원을 기록하면서 14개월 연속 감소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발주자별로 이렇게 좀 분류를 했을 경우에는 민간이 전년 동기 대비해가지고 14% 감소를 하면서 민간 부문에서 좀 부진한 모습을 지속하고 있고, 공정별로 보았을 때는 주택은 29%지만
나머지 공정에서 30% 감소를 하면서 수주 또한 좀 부진한 흐름이 지속 중입니다. 2024년 5월 누계 기준으로 이제 전국 아파트 분양 실적 같은 경우에는 약 9.9만 호, 9만 세대를 이렇게 좀 기록을 하면서 5개월 연속 전년 동기 대비 증가세를 기록 중입니다. 지역별로 봤을 때는 수도권이 한 34%, 그리고 비수도권이 이제 110% 이렇게 증가를 하면서 2024년 들어서는 지속적으로 증가세를 지속을 하고 있는데, 사실 이렇게 좀 증가하고 있는 배경에는 최근 3년 동안 공사비 급등, 부동산 규제 등으로 인해 지연된 물량이 많았는데, 이러한 물량이 밀어내기식으로 공급이 되고 있다고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 밀어내기식으로 공급이 되고 있는 이유는 결국 이제 하반기 부실 PF 정리가 본격화되기 전에 이렇게 좀 분양을 선제적으로 확대하려는 움직임이라고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분양 물량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2024년 4월 기준으로 전국 미분양 주택 수는 7.2만 호를 기록을 하면서 전월 대비 한 11% 증가를 했고, 23년 12월부터는 이제 5개월 연속 전월 대비 증가세를 좀 지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좀 질이 좋지 않은 중공업 미분양 주택 같은 경우에는 1.3만 세대를 기록을 하면서 9개월 연속 전월 대비 증가세를 나타내면서 분양은 늘고 있지만 미분양 또한 증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우려가 증가하는 상황이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24년 4월 누계 기준 전국 주택 착공 실적 같은 경우에도 8.9만 호를 기록을 하면서 전년 동기 대비 증가세를 전환을 했는데, 그 요인 중 하나는 이제 2024년 4월의 주택 착공 실적 같은 경우에는 4.4만 호를 기록하면서 이제 전년 동기 대비 한 220% 이렇게 증가를 했습니다. 이것도 사실 분양이랑 비슷한 내용인데, 하반기 부실 PF 정리가 본격화하기 전에 그간 지연되어 온 일부 물량을 착공을 한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착공이 4월에 갑작스럽게 좀 증가를 했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2024년 하반기 확인해야 될 점은 결국 정부가 이제 5월에 공개한 부동산 PF 재구조와 정리에 대한 가이드에 따라서 7월 초까지 이제 금융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현장의 사업성 평가를 좀 자체적으로 실시할 거고, 7월 말까지 유의 혹은 부실 우려로 판별되는 사업장에 대한 사업 계획을 수립할 예정이기 때문에 하반기에 이렇게 좀 부실 사업장에 대한 정리가 이루어지면서 업황의 리스크 요인이 축소할 수 있다는 점에서 지속적으로 이렇게 체크를 해야 된다고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말씀드렸던 유의 혹은 부실 우려 같은 경우에는 재구조와 제휴 매각, 상각 혹은 이렇게 경공매 다양한 사후 관리 방안을 추진할 거기 때문에 이러한 우려 요인이 좀 축소될 수 있는 개연성이 존재한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원래 하반기 정리가 될 사업장 같은 경우에는 사실 사업성 평가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정확한 규모는 판단하기 어렵지만, 금융당국에서 지금 예측하고 있는 규모 같은 경우에는 전체 부동산 PF 사업장이 한 230조 원 정도를 이렇게 추산되고 있는데, 그 중에서 5에서 10%가 유의 및 부실 우려 등급, 그리고 이 중에서 한 2에서 3%가 경공매 대상으로 이렇게 예측을 한 상황입니다. 2023년 9월 말 기준으로 한국은행이 금융기관의 부동산 PF 익스포저 한 133조 원을 기반으로 고위험 사업장 노출 금액을 산정을 했었는데, 당시 산정했었던 금액이 한 5.9조 원이니까 2에서 3%, 그러니까 4.6에서 6.9조 원이랑 좀 유사한 수치라고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 PF의 종류로 분류할 경우에는 2023년 8월 말 기준이긴 하지만 사업 정상화를 위해 PF 대주단 협약이 적용이 돼가지고 관리되어 있던 사업장이 총 187개였는데 그 중에서 144개가 이제 좀 브릿지론 단계임을 좀 고려하면 원래 하반기에 이렇게 정리 대상으로 분류될 사업장은 이제 상당수가 미착공 브릿지론 현장이 될 것으로 이렇게 추정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결국 건설업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느냐라고 봤을 때, 부동산 PF에 있어가지고 건설사가 맡은 역할은 크게 시공이랑 신용보강인데, 건설사 입장에서 이렇게 하반기 부실 PF 정리가 이루어진다고 하면 주요 리스크는 결국 경매 혹은 공매 이후에도 좀 상환되지 못한 시행사의 PF 대출이 남아서 건설사가 제공한 PF 보증 우발 부채가 좀 현실화되던가, 아니면 건설사가 이미 착공을 시작해서 비용을 투입을 했는데 이러한 공사비 회수에 좀 차질이 발생하는 게 좀 주요 원인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PF 보증의 이제 우발 부채의 현실화 혹은 이제 공사비 차질 회수 리스크 같은 경우에는 좀 개별 사업장의 소재지, 가격, 분양, 성과 등 이런 좀 다양한 변수에 따라 결정이 되기 때문에 투자자 입장에서 이런 개별 건설사의 위험 노출도를 선제적으로 파악하기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론적으로는 이제 건설사가 제공한 PF 보증이 우발부채 리스크를 나타내는 지표가 되겠지만, 사실 실제로 부실화 가능성이 높은 사업장은 본 PF 단계보다는 브릿지론, 수도권보다는 지방 소재, 그리고 토지가 확보되어 있는 정비 사업보다는 이제 좀 도급 사업 될 것이라고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 이제 지방에 위치한 브릿지론 단계의 도급 사업을 주요 위험이라고 간주할 경우에 유안타증권 커버리지 건설사 같은 경우에는 자기 자본 대비 지방 도급 사업 브릿지론 비중이 GS건설이랑 현대산업개발이 13%로 가장 높고, 나머지 건설사들은 이제 1% 수준에서 관리 중이기 때문에 사실상 이제 하반기 부실 부동산 PF
정리 리스크가 상당히 제한적이다라고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은행이 이제 2023년 9월 말 기준으로 이렇게 좀 산출한 5.9조 원 규모의 고위험 사업장에서 한 206개 시공사가 이렇게 좀 참여 중인 거로 판단을 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85%가 시공 능력이 이제 100위권 밖 건설사라고 이렇게 좀 파악되고 있는 만큼 하반기 구조조정에 따른 이제 리스크 부담은 중소형 건설사가 더욱 크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부실 PF 정리가 과시화가 된다고 그러면 어떤 사업장이 유의 혹은 부실 우려 등급인지, 사후 대책은 무엇인지 이렇게 좀 확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업종을 둘러싼 불확실성이 완화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하반기 부동산 PF 정리에 대한 경과를 지속적으로 좀 확인이 돼야 된다고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결국 성공적인 부동산 PF 재고조화 그리고 정리 같은 경우에는 정상화될 수 있는 사업장에는 이제 신규로 자금을 투입해가지고 사업을 재구조화할 수 있고, 그리고 부실 사업장 같은 경우에는 경매 혹은 공매, 상각 등을 통해서 전체적인 부동산 PF 대출에 대한 연체 규모를 축소할 수 있기 때문에 금융업권의 이제 부동산 PF 대출 연체율을 낮출 수 있을 전망입니다. 지금 이제 부동산 PF 대출 연체율 같은 경우에는 지속적으로 증가를 해서 1분기 말 기준으로 한 3.6%로 파악이 되고 있는데, 이 연체율이 만약 하반기에 좀 이제 하락이 될 수 있다고 하면 부실 PF 리스크에 이제 바닥을 가늠할 수 있는 이제 시점으로 판단을 할 수 있겠습니다. 코스피 대비 건설업종의 이제 12개월 선행 PBR 할인율이 과거에 이렇게 할인율이 축소됐던 시점이 여러 번 있었는데, 이러한 시기를 보면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 인허가라던가 수주액, 착공 면적이 이렇게 좀 지속적으로 증가를 하면서 업황의 회복이 나타났던 시점인데, 만약 부동산 PF 정리가 이루어져 가지고 신규 자금이 투입이 되고 이러한 신규 사업이 좀 이제 착수가 될 수 있는 환경이 조성이 된다 그러면 선행시표도 회복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말씀드렸던 저희 코스피 대비 건설업종의 PBR 할인율이 이제 좀 회복될 수 있는 시점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까지 이제 저희 건설업종 하반기 주요 체크 포인트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